유익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셔주신 교수님 그리고 같이 오신 사장님들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으셔서 그러시겠죠? 네. 자, 제가 거두절미하고 인사 먼저 드리고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엔젤카토리아 제이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존에 했던 세미나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들 접하셨던 키워드를 또 오늘 들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시간을 빼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좀 많이 접목을 하시고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검진법으로 예방을 하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접점이 되신 게 엔젝터 사업을 좀 이제 좀 진행하고 계시는 서상철 사장님이라고 서이사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개를 의해서 또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사장님들께서 활용하면 좋으시고 또 이어져서 저는 이 엔젝타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PXP 제품이 또 많은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용을 분명히 합니다. 건강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어서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네. 지금 11시 3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심 괜찮으시죠? 네. 한 30분 정도 제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던 키워드 나오셨죠? 네. 뭐 나왔습니까? 대사. 만성질환? 아니 뭐 이게 많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 혈압, 비만, 산화, 혈관. 당뇨, 혈관. 저희가 뭐 라이센스가 있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시로 저희가 세미나 때나 저희가 이제 반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썼던 내용들이 오늘 아마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할 내용은 그러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PXP를 사업자분들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등록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네, 앞으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보셨으니까. 네. 제품을 기존에 잘 드시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심혈관계 질환에서 좀 예방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도록 1년 동안 계속 셀톡스를 진행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하시다 보시니까 건강은 늘 나빠질 수도 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혈관, 몸이 굉장히 신비하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도 저는 오늘 좀 느꼈는데, 저번에 1박 2일 때 그 오셨던 김동아 한의학 박사님이 하셨던 강의에서 또한도 저희가 기존에 메타로 잡고 있는, 키워드로 잡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업자분들. 오늘 오신 교수님께서 좀 더 저희 제품에 대한 어필을 강력하게 좀 안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세미나 하는 거고, 저분이랑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할 건데, 의사시잖아요. 그죠? 네. 다른 측면으로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과대 광고에 대한 걸 조심해야 돼요, 저희는. 맞습니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무언가 말이 잘못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인지를 하시고 사장님들께서 이런 시간들의 사진과 이런 것들 많이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 이상한 나라라고 이제 알고들 계시죠? 네. 거기서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1위가 지금 사망률 1위가 뭐라고요? 돌연사. 돌연사. 근데 OECD 국가에서 한국은 오명을 갖고 있죠. 어떤 오명을 갖고 있을까요? 자살률 1위, 대장. 그리고 아동 스트레스. 아동 스트레스 1위, 그리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아까 혈관 얘기 나왔죠? 네. 혈관.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혈관이 혈관에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비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한국은 또 어떤 1위가 있냐면 OECD 국가에서 대장암 1위. 그리고 치매 1위입니다. 심해도. 네. 그래서 이 질병의 추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만큼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습관처럼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엔젝타라는 회사가 커피로 유명하고 다이어트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커피가 유명한 이유는 진짜 커피기도 하지만 아까 나왔던 뭐가 나왔죠? 옥시데이트 스트레스인가? 그 나왔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거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산화라고, 인체가 산화되는 과정은 많은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입니다. 그 커피로 유명해진 이유는 거기에 기능적인 측면들을 저희 제품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로 유명한 이유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분과는 또 다른 분이시지만 유한국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 계속 나왔죠. 대사 중. 네, 즉 상관관계가 연결고리가 다 있다. 자, 커피 산업이, 저희는 또 사업자분들이시니까요. 커피 산업이 전 세계 단일 품목 중에서 석유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한국에선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이상현상일까요? 어떤 나라든 커피 산업을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가요?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조그마한 땅덩이가 커피 시장이 10조 정도고 이미 다이어트 산업이 10조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기 드렸던 건강 관련, 건강 보조제 이런 시장은 이게 얼마나 될까요? 네? 4조. 325조 정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엔젝타의 성장력을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커피 시장이 그 정도고 다이어트 시장이 그 정도도 불구하고 저희는 업계에서 지금 19위를 달성을 했고 올해 10위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요? 커피 시장 10조, 다이어트 시장 10조 좀 넘는 시장에서 그래봤자 엔젝타가 차지한 프로테이지는 0.04%, 0.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근데 지금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수많은 분들께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뭐 어떤 그 모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표와 접점이 엔젝타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인들께서 읽으셔야 될 게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인원 5명을 갖고 있는데 현대의학 어떻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치사율 50%. 약으로 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수술과. 그죠? 네. 검사법도 확실하다고요. 아까 끝에 저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예전에 20대 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실 세동 이게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도에 따라 어떤 위치에 되냐에 따라서 초음파는 네. 바뀐다. 네. 그 PPT입니다. 이거는 현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인데 거기에 대한 자각을 첫 번째 하고 있냐가 문제점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하다라고 하면 현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 방안들이 약물, 수술, 시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어떻다고요? 대안이 된다 안 된다? 대안이 되지 않는다. 좀 전에 얘기했던 혈관 질환은 어떻게 해요? 사일런스 킬러라잖아요. 소리 없는 살인자. 네. 예방 안 하면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워낙 많다라는 겁니다. 자, 치킨 먹고 싶으시죠? 점심 때. 이게 뭘까요? 치킨 살찌. 살이, 얘는 살이 덜 쪘고, 얘는 대사증후군입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닭은 1950년도 닭이고, 10일 된다. 이 닭은 2008년도 때 닭입니다.
충분하다. 1950년도에 KFC에 들어갔던 닭은 70일 정도 키워야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2008년도에 닭은 키운 지 48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치킨. 많이 나옵니다.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GMO 성분, 유전자 변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명의 이기에 분명히 살고 있는 저희가 맞지만 자 이거를 재조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항생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얘기하셨던 김동아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거죠. 항생제를 여기서 제가 뺐네요. 왜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한국이 또 뭐 1위라고요? 약 생산품 이게 암입니다. 암인데 항생제 약 사용 국가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그러면 입으로 우리가 직접 넣는 약을 안 먹으면 되지 않냐 항생제라고 하는 그 약을 먹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왜? 자 그런 얘기 하죠. 사료에서 이미 동물들이 먹고 있는 사료에서 15%에서 20% 정도가 현재 항생제 성분입니다. 이거를 안 먹게끔 하죠. 이걸 빼죠. 지금 우리가 동물들이라고 하면 누구 있습니까? 소, 말. 소, 닭, 돼지, 오리. 오리. 다들 좋아하시죠? 네. 개는 모르겠네요. 저는 개를 안 먹어서. 네. 그분들께서 드시는 식사에 20%가 매 끼니마다 항생제 성분이 그렇게 있고 그 항생제를 줄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성장률이 20%가 더디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그분들을 가축들을 키워서 먹으라고 주진 않잖아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약을 안 먹으면 저희는 항생제를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네, 아니라는 거죠. 먹고 있는 한돈, 한우, 우유. 그 김동아 교수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염증. 근데 여기서 그러죠. 우리 어르신분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키가 작은데 우리 자녀는 키가 진짜 많이 컸어. 얘는 돌연변이요. 돌연변이 맞아요. 우리 때는 못 먹어서 안 커서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웠어. 맞아요. 그 말도. 유전자 맞는데 중요한 건 아까 동물에서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항생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48일과 70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집안이 키가 작고 신체가 작은데 키가 커졌다 좋아야 될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기 때부터 저희가 먹고 마시고 했던 우유를 많이 먹으면 큰다. 맞죠? 근데 그거 요즘 그런 얘기 있죠. 아이 호대만 멀쩡해서 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병약하고 키는 이만큼 큰데 항생제 때문에 인간도 20%가 자기가 커야 될 것 이상을 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 그러니 잘 먹었을 된 건 맞아요. 뭐를 잘 먹었을까요? 항생제를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소죠, 처방약 이거죠. 약인데 이거 넘길게요.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나오죠. 아까 근본 빙산의 일각 얘기하셨잖아요. 빙산의 일각은 요만큼 나왔는데 우리는 이 밑에 걸 보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걸 치료하지 않는다. 혈압은 뭐라고요? 혈류 곱하기 말초신경 저항을 곱해서 오는 물리학적인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는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큰 문제 맞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약을 처방받으니까. 근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혈관이 하나의 장기이며 이 장기가 75% 이상이 막힐 때까지는 반응이 있다 없다? 그게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혈압약이 어디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짚어야죠. 저희는 그렇다라고 하면 혈압약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 심장에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초신경에 대한 저항을 건드린다 보다도 혈류에 대한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럼 혈류는 어디를 통해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심장. 펌프질로. 심장. 네. 실비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30대 후반, 40대, 50대부터 먹기 시작하시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6개월 내지 1년 뒤에 확정적으로 심장약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의학 약물의 태상적인 한계가 뭡니까? LD 50%. LD 50%가 해석을 하면 뭐냐? 모든 약에는 부작용, LD 50%는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들은 승인이 나려면 치사율이 50% 이상 가야지만 약으로 승인이 된답니다. 이제 저희는 머리 조금만 아프면 두통약 먹죠. 네. 감기 조금 오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바로. 변비. 깔고 있잖아요, 이제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몸에 뭘 넣고 있다는 겁니까? 약. 독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혈류의 양을 이 혈압의 문제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 이 약은 어디에 50% 데미지가 온다고요? 몸에. 심장에 데미지가 온다고요. 약이란 그래서 그 김세웅 박사님인가요? 그 심장 전문의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약은 내 몸의 상태가 약을 써서 오는 부작용보다 안 쓸 때 하는 마지막 선택이 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뇨 전문인데 나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다. 근데 나는 내가 나에게 약을 처방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하겠더라. EBS에서 유명한 자료입니다.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분이 현직에 계신 유명하신 의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검진도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검진법이 있다. 좋은 정보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무언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우리 사업자님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네, PXP라고 하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약학 박사님으로 계신 유정희 박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1박 2일 세미나에 와서 우리 엔젝타에 계신 사장님들만 우리 사장님들께서 손에 쥐고 있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를 크게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약학 박사인데 왜 유명해졌냐? 약은 치사율 50%를 알고 계셨고 거기에서 약사로서 양심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답은 세포 안에 그것도 얘기합니다. 대사, 그럼 세포,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저희는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팩트에 집중해야죠. 저희는 팩트에. 그래서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사시는 동안에 암에 걸리신 환자분께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드시고 사셨는지 이것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표현한 건 PXP입니다. PXP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세포막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셀톡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팩트가 뭐냐? 그분은 폐암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시고 그분께서 PXP를 전달받으셨고 그분은 병원에서도 혈을 내둘렀던 환자분이신데 현재까지도 삶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에 신문지상 인터넷 매체 뉴스에 나온 걸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현장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엔젝트 사업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었을 때 퇴근하고 집에 가서 TV를 틀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저 회사 대박 났겠다. 건강기능식품이면 방문 판매 회사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건데 저 회사 와 끝장났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서울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스폰서님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뭐요? 라고 하니까 이 기사가 즉 나온 여기서 이 폐암 말기 폐암 환자가 훔쳤다고 했던 그 7천만 원 훔친 찻대기로 훔친 제품이 저희 PXP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사업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됩니다. 사시는 동안에 어디에 좋다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팩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검증된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엔젝타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에 2년이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안 좋은 회사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에 뭐라고 합니까? 플라시보 효과. 많은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십니다.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네트워크 제품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뭡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효과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 드렸죠. 자, 심리학적인 용어는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뭐 조각가가 뭐 깊게 빌었던 뭐 신이 만들어졌다 이건데 의학적으로 의사분들께서 쓰고 있는 게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는 어떤 효과냐? 비타민제를 먹였는데 그게 비타민제인데 다른 약성이 나서 다른 효과가 나오더라. 왜? 그 환자에게는 다른 약을 주면서 비타민제를 주면서 이거 당신의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줬어요. 희한하게 플라시보 효과가 이 약은 그게 작용을 하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이 나오더라. 이게 플라시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노시보라는 거죠. 노시보. 부정적인 생각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 김동환 교수님 얘기하셨죠. 부정적 언어 하시는 분들은 주지도 마라 PXP를. 무료로 주지 마라. 그만 줘도 모른다. 효과 안 난다. 네. 틀린 이유는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네트워크 제품 다 좋아서 웬만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플라시보 아니냐고 다. 근데 아까 우리 서상철 사장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 교수님은 연구하시고 딱 보셔도 교수님이시죠? 네. 우리 서상철 사장님께서는 영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영순 사장님 통해서 좋은 계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께서는 몇 해 전 엔젝타 초창기 때 그때부터 이 엔젝타 제품을 알고 저번에 검진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상자료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기사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할 때 PXP와 미토콘드리아 이런 혈관과 이런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500건 이상의 제품 체험 막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막 파킨슨 병부터 시작해서 이건 무슨 진짜 관에 들어가신 분도 나올 수준이에요. 삶의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말이 안 됐는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출처가 오늘 오신 서상철 사장님 저분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 나올 거지만 요겁니다. 이거 다 안 할 겁니다. 요거죠, 요 자료. 요게 저분이 실험했던 임상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그래서 저분이 이 엔젝타 제품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2019년이 와서 이영순 사장님과 함께 사업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펼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전략적인 구도로서 우리 교수님과 또 엔젝타와 이런 콜라보를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 기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넘은 거지만요. 이때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이 대박인데 그래서 근데 그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못 찾았어요.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을. 그러면서 저는 사업을 쭉 진행합니다. 그냥 믿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왜? 아니 얼마나 좋으면 7천만 원치를 훔치다 잡혔을까 싶어가지고 아니 산삼 좋다고 해도 그거 훔치다가 잡힌 사람 없잖아요. 암의 주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7천만 원 1억씩 훔치다가 잡혔다 있습니까? 장발장이시잖아요. 장발장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빵이라도 훔치다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 간절함이잖아요. 이분 얼마나 저는 그걸 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제품 다 좋지만 특별하다. 엔젝타를 초이스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엔젝타, 애터지는 곳, 암으로 가는 길, 유니크 시트지, 제네시스 G80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나에게 커미션을 더 줄 수 있고 어떤 회사가 이제는 내 가족과 내 동생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비즈니스 플랜을 펼쳤을 때 진짜 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쇄소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를 검토하고 있던 중에 엔젝타도 포함이 됐었고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왜? 제가 검토했던 회사들 중에서 이런 기사 나는 회사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해요. 좋다. 좋죠 다.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좋아요. 좋은데 팩트가 있냐고요. 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제 몸으로 겪은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보셨고 이제 감흥도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되세요. 현대의학에서 잘 일어나는 일입니까? 당뇨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말초신경, 말초신경부터 썩어 들어가가지고 잘라야 되시는 분이세요. 김삼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여기까지 오늘 오셔서 김경식 교수님, 수상설 사장님 이분들을 뵙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저희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겪어가고 있었다고요. 말이 돼요 이게? 병원에서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얘기하죠. 살은 뭐라고요? 명인. 덤이다 덤. 우리 엔젤타 제품으로. 근데 살찐 건 뭐라고요? 아까 나왔죠? 메타볼릭 신드롬. 그게 어디에도 문제 끼친다고요?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은 뭐라고요? 소리 없는 감오십니까? 엔젝타가 얼마나 큰 회사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게 감이 오세요? 네. 그게 저희가 제품이 이제 겨우 6개에서 몇 가지 생필 공고 나오고 이제 곧 신제품을 런칭되는데 이거 상위 19위에 있는 회사가 가는 행복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내후년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메이 넘겠다 진짜. 네. 미쳤다. 자 이건 다 넘기겠습니다. 오늘 사업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세미나를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하면 교수님이 하시고 뒤에 이어서 이제 뭐 엔젝타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야죠.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고 엔젝타의 기술력, 흡수율, 그리고 초점, 세포, 미토콘드리아 한번 쫙 보십시오. 하면서 기존에 저는 이걸 매번 썼습니다. 불로장생. 요번에 1박 2일 때 김동원 교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뭘 얘기하셨죠? 네? 진시황 얘기하셨죠? 네. 이제 감을 진짜 잡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장님들도. 진짜라고요. 돌아가신 오늘 검색들 다 해보십시오. 현직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늘 보는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니까 이거 크게 안 하셨죠? 불로장생. 그래서 뭐라고요? 엔젝타의 초점이다. 궁극적인 노화 질병 맞나요? 네. 그래서 진시황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합니까? 제주도 장방폭포까지 갔다 가지고 불러주고 하려고. 인간의 그런 욕심, 끝없는 그런 욕구, 그걸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아이템은 어쩌면 현재로서는 엔젝타의 PXP, 엔젝타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얘기, 저희가 다이어트 셀토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죠? 다이어트 영상인데 뭐가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영상인데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인슐린. 네, 혈류, 인슐린, 뭐 그런 것들, 뭐 당뇨, 고지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세미나 하시잖아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건강에 있다. 혈관계 질환의 문제도 어디에 있다? 건강. 네, 건강, 세포. 그러면 어디에 있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이죠. 암. 암은 뭐라고요? 네, 입구자 세계에 네, 산더미처럼 모아서 오는 병이다. 그래서 암을 뭐라고 병의 진행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죠, 모닝스쿨 때. 병의 질환은 이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의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병의 질환의 단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7단계로 진행된다. 어떻게 해요? 무기력증. 그 다음에요. 중독 때 나오는 증상이 뭐라고요? 고열.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과민 때 나오는 증상이 뭐라고요? 가려움증, 붉은 반점. 세 번째 병 단계 뭐라고요? 염증 때 수반되는 반응이 뭐라고요? 통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궤양. 보통 수치가 끝장나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라고요? 경화. 네, 경화는 뭐 어떤 단계예요? 붙는 단계. 전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의 메커니즘 자체가 가두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그게 진행이 더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 그래서 활력소라고 하는 거, 활력소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활자는 무슨 뭔지 아세요? 활력소에서 활자는 삼수변에 혀설자가 붙어 있는 게 삼수변에 혀설자가 돼 있습니다. 그걸 활력소 할 때 활자입니다. 뭘까요? 입에서 흐르는 게 활력소의 첫 번째, 즉 침과
즉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치약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먹는 게 우리 이 모든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엔젝타는 초점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두고 있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메타볼릭 신드롬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노화 질병의 주범 그리고 혈관 질환 뭐 병 그런 것들의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이게 나왔죠. 독소, 중금속, 체외 독소 뭡니까? 미세먼지.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다 간다고. 네. 그리고 체외 독소 뭐 있습니까? 산소, 활성산소. 이건 체내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술 그런 것들. 체내 독소 뭡니까? 스트레스, 당화, 활성산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의 원인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대사를 망치는 대사 증후군인 메타볼릭 신드롬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요, 얘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영양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다. 아까 얘기했던 혈설자 E, 항생제 E. 저희가 약을 엉덩이로 먹을 때도 있긴 하네요. 좌약, 그죠? 근데 대부분 약이랑 음식물은 입으로 먹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노화 질병을 막는 방법이더라. 그 도구로 저희는 뭐를 쓴다? 엔젝타의 셀톡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 산화를 막는 뭡니까? 그 아시죠? PXP, 포르테 플러스 셀톡스 자체도 활성화 기능 그 항산화 효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극대화되어 있는 애가 누굽니까? 네, 항산화 커피. 맞죠? 네. 영양결핍이 가장 큰 문제다. 영양결핍을 그래서 채우는 게 뭡니까? 저희 PXP, 포르테 플러스 B12 맞나요? 네. 한 끼 최고급 식사. 그래서 영양결핍 문제를 막는다. 그리고 영양결핍과 체외독소와 체내독소 이 양쪽의 모든 작용을 골고루 하게끔 도와주는 불쏘시개 같은 애가 있죠. 누굽니까? B12. 그리고 입 말고 피부로 우리가 문제 생기고 독소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병의 진행 단계를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드시고 하시다 보면 체험하시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 병의 진행 단계를 역순해서 가는 게 그래서 정상적인 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나른하다, 졸립다, 빨간 반점이 나온다, 아프다. 나는 원래 괜찮았는데 당연하죠. 경화 상태까지 가셨던 분은 그 다음에 당연히 호전 반응 제품 먹고 오시면 호전 반응 뭐가 올까요? 궤양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그러면 궤양은 경화 때는 통증이 크게 없어요. 이미 굳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궤양 단계로 오면 통증은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 염증 단계로 가게 되면 고통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호전 반응입니다. 몸은 절대로 수술과 시술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좋은 단계로 껑충 다시 영재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독소, 왜? 몸을 나쁘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특히 체외에서 들어오고 체내에서 생겼던 독소가 나오잖아요. 소변, 대변, 땀, 피부, 두피, 피부가 얇은 조직. 그래서 어떤 누구는 얼굴에서 지방 조직이 적으면 빨간 반점이 나오고 여드름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어떤 누구는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부분은 모르세요. 왜 모를까? 등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냄새로 어마어마하게 나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그게 저희 셀톡스, PXP, 포르테, 플러스, B12, 커피, 그리고 언듀를 통해서 케어를 하면서 피부로 나오는 애들을 잡기 위해서 당화 반응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뭐가 있다? 피부가 먹는 PX, 셀톡스 뭐? 언듀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될 겁니다. 더 하면 제가 일부러 뒤에 거 구두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오버 됐는데 너무 빨리 끝나. 와.
오전에 하는 세미나는 이렇게 이제 보상 플랜과 이런 앞으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후에 애프터 미팅 하시면서 잡아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오늘 들으셨던 것들 잘 활용하시고 인지하셔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시겠죠? 네. 큰 비용 드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 1년에 한번 받잖아요. 그걸로 똔또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똔또이라는 표현이 좀 그게 아니죠. 표준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비슷하네. 네, 할 수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그 공단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검진법도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하잖아요. 검진 어차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있는 건 검진법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건강에 대한 왜 저희가 인바디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고 예방, 처방 그리고 케어는 저희 PXP로 진행을 할 방향성을 현재 두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점 염두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활용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